신기루는 일문단 봐봐. 신기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긴 하는데 딴 데 있는 거야? 존재하긴 하는데 딴 데 있는 거야. 그치? 일단 그거부터. 일문단 봐봐. 일문단 보면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딴 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일문단에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이게 이제 신기루야.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0906입니다.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고요. 자, 일문단 첫 번째 문장에 신기루는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 얘가 화제인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보시고요. 신기루. 신기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신기루라고 하는 게 이게 화제다. 그러면 일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이런 지방이나 이런 지방에서 생겨난다 라고 지역적 특색을 얘기한 걸로 일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문단, 3문단이 나오는 건데 2문단에서도 중간 아래쯤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그 비교사항 보시면 신기루 명칭이 나와 있어. 지역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일단 사막은 사막인데 지역 말고 신기루 이름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신기루 무슨 신기루? 위 아래? 아래 신기루. 아래 신기루 먼저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마지막 문장에 있는 바로 그 앞문장. 아래 신기루. 자, 그럼 이 아래 신기루라는 게 특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일단은 지역으로 치면은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고, 두 번째로 2문단 5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2문단 5문장으로 가보시면은 쭉 세면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색깔해 볼게요.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고요. 색깔 딱 해두시고.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아래 신기루 색깔했던 거 바로 앞문장 가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왜 신기루라고 하냐면 나무가 정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선 것처럼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찾아볼게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색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아래 신기루의 내용이에요. 지역은 사막이고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비교사항 가볼게요. 3문단 갑니다. 첫 번째 줄에 극지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극지방, 추운 지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3문단 4문장 가시면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부분도 색깔해 놓을게요. 3문단 4문장 이러한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3문단 4문장. 자, 그래서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색깔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문장에 따라서 뭐라고 돼 있지?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색깔. 자, 이걸 기억 위신기루라고 한다. 위신기루도 색깔. 자, 이제 정리하면은 지역은 사막이 아니라 이제 극지방, 추운 지방이야, 더운 지방이야? 당연히 추운 지방, 극지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봉우리가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끝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가 문제예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자, 이거 먼저 가볼게요. 아래 신기루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어디? 더운 사막이야. 사막이 지표면이야. 이렇게 관찰자의 눈만 그려놓을게요. 눈만. 이게 눈이야. 관찰자의 눈이야. 아까 2문단 5문장 색깔 했잖아요. 2문단 5문장을 자꾸 보시면서 칠판을 볼 거야. 자, 거꾸로 이제 보인다는 얘기인데, 자, 읽어봐 다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 눈으로 일직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쵸? 나무의 위가. 자, 그 문장을 봐봐. 나무의 윗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의 윗부분이. 그쵸? 나와 있니? 나무의 윗부분이 원래는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눈으로. 직선으로 들어와야 돼. 직선으로. 근데 이게 굴절된다는 게 나오잖아. 굴절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표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사막의 지표면은 공기층보다
지표면 쪽이 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거야. 아니 생각해봐. 사막에 갔는데 모래더미 속에 내가 발을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 뜨거지 이 상황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고온 지표면이야. 높은 온도의 지표면이라고. 알겠지? 여기다 써볼게. 고온이다 여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야? 상대적으로 저온이야. 이 지표면 위쪽의 온기층은. 자 다시 일문단으로 올라가 볼게. 찾아봐. 밀도 차이라고 하는 게 온도와 관련지어서 일문단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일문단. 자, 일문단의 5번째 줄 가시면은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그죠? 그게 그 앞문장 가시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작아져요. 지금 한번 짚어볼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 끝부터 봐봐. 세 번째 줄 끝부터 찬 공기층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크고요. 어? 됐지? 그리고 뜨거운 공기층은 밀도가 작아요. 쉽게 말하면은 얼음덩이처럼 이렇게 얼음덩이를 생각해봐. 응축돼 있잖아. 얼음덩어리는 차가운 건 응축되는 거야. 더우면 퍼지는 거고. 이 얘기야, 이 얘기. 알겠지? 자, 그래서 굴절 방향을 봐봐. 방금 처음에 밑줄 그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일문단에 방금 처음에 내가 색깔하라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 굴절 나와 있는 거 있지? 굴절 방향을 봐봐.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굴절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사실 저기 3문단 있죠. 3문단에 아까 우리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4문장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단서가 나와요. 굴절 방향이 1문단에는 없어. 그치? 근데 3문단에는 나와. 3문단 4문장 아까 색깔했던 거 있잖아. 굴절 방향을 봐봐. 야,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이야.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이야. 굴절 방향. 여기 이 문장 봐봐. 3문단 4문장. 뜨거운 쪽. 그렇죠. 그렇죠.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 그랬지. 밀도가 큰 쪽으로. 다시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그러면 밀도가 큰 거는 온도가 높아 낮아? 온도가 낮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그러면 여기가 뜨거운 쪽이고 이게 차가운 쪽이니까 원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굴절된다는 얘기는 차가운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차가운 쪽으로 굴절되는 얘기야. 자, 다시 밀도는 여기가 더 높아요. 알겠죠? 네, 온도가 더 자, 온도가 더 낮은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사막이잖아. 그럼 여기는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밀도가 작다. 알겠죠? 밀도가 큰 쪽으로라고 여기 나와 있지? 밀도가 큰 쪽으로. 그럼 이제 봐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다가 일단은 출발은 밑으로 내려가다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굴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쪽 아니라 차가운 쪽으로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최종 시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제 나무 꼭대기가 이제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 거야?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각도에 따라서 쭉 내려다 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나무 꼭대기가 마치 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굴절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문단의 5번째 문장을 봐봐. 그러면 그 빛의 일부는 그 빛이 어떤 빛이야? 바로 앞문장에 보면 나무의 윗부분, 아랫부분?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해서 사람의 눈으로 곧바로 도달하는데 그 빛의 일부가 그랬거든. 이 빛의 일부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다가 그랬으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굴절되면 안 돼. 아래로 가다가 뭐에 비해서? 원래의 일직선에 비해서 아래로 가다가 굴절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할 때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문장으로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야. 3문단, 5문장, 2문단, 5문장 문장으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림을 통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고3 생활을 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크게 달라지질 않아. 알겠지?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됐니?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밑에 거꾸로 서게 된다. 그 나무 뿌리 쪽 관련된 내용은 일단 생략할게요.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자, 다음 문단 가보세요. 3문단. 이제 극지방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추운 쪽이야, 더운 쪽이야? 추운 쪽이에요. 연락 추운데야. 그러면 산봉우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높은 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관찰자는 이 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보다는 높이 보인다며요. 산봉우리가 실제보다 위쪽으로 더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면 키 커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추운 기세를 만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근거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 방금 했던 건 똑같이 해봐. 일직선으로 들어와야 돼. 방금 문장으로 봤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 꼭대기가 일직선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자, 이제는 어디를 읽어? 3문단 3문장을 천천히 읽어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 지표면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여기는 아까 사각은 핫뜨거, 여기는 핫차고. 상대적으로 저온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굴절의 방향이 저온 쪽으로 굴절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돼? 그쵸? 요렇게 저온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굴절을 해서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 C 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쓱쓱쓱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알겠죠? 아까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이해되죠? 실제로는 문제 풀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막 읽었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 문장을 요 한 문장 붙들고 또 요 한 문장 붙들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제 4문단 가볼게요. 4문단이 추가 정보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상황은 다양 색깔 보시고 상황은 다양 색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추가 정보가 되겠고요. 추가 정보. 마무리해 볼게요. 두 가지 사례가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무릉덩이, 그 다음에 니은의 아지랑이, 이런 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정보는 다양한 상황 정도로 체크해 봤습니다. 꼭 이 지역에 가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나 극지방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고전 시가에 보면은 산 아지랑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산람이라고 고전 시가에 나오는데 산람 무슨 뭐 태국어냐? 아니에요. 산 아지랑이 산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전 시가에서 봄의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시어로 등장하거든요. 면왕정가에 나오는 겁니다. 문득 떠올랐어. 한번 자랑해봤고요. 별 반응은 없죠. 네, 문제 51번으로 가겠습니다. 51번. 자, 51번 봐보세요. 4번이 답인 건 그냥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뜨거운 지표면 쪽이니까 거기에 가까워질수록 밀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근데 4번을 봐보세요. 4번이 중요해요.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되어 C에게 간다. 색깔 딱 해보시고. 자, 4번이 틀렸다고 생각되면은 5번이 맞다라고 판단이 바로 서야 되겠죠. 왜요? 온도가 높은 건 위야 아래야? 아래쪽이기 때문에 낮은 C, 즉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위쪽으로. 그죠? 52번 보시면 1번 선지 자체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니은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을 확률이 높냐면 나머지 2번부터 3번, 4번, 5번이
틀려서 1번에 체크했다 이런 정도. 근데 확실한 근거는 못 찾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보냐면 52번에 1번 선지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에서는 자 3문단 2문장 있죠. 그 3문단 2문장을 보시고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 항상이라는 뜻의 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추운 지방, 이 극지방은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지표면 쪽이 더 늘 차가워요. 무슨 말이야? 1년 365일 늘 차갑기 때문에 늘 그쪽으로 휘는 거야. 굴절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죠. 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굴절을 만들고 굴절이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신기루는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자 니은의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니은은요 오른쪽 문장 그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갑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니은의 뒤에 부분을 보라는 얘기야. 기억의 앞부분, 니은의 뒷부분 가운데 니은의 뒷부분 보시면은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응, 갑자기.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시야 지속이야? 일시적인 녀석이고 얘는 지속적인 녀석이고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이 근거 찾기를 좀 어려워했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뒷장 넘길게요. 다음 지문입니다. 15번 지문 되겠습니다. 14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찾기 방법인데 1문단의 두 번째 문장 있죠? 동물의 길찾기 방법 색깔을 볼게요. 동물의 길찾기 방법. 자, 동물의 길찾기 방법 이것도 이제 매우 단순한 구조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 이 문장에 그대로 그냥 세 가지가 주어졌잖아요. 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4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A형 문제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화제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화제는 동물의 길찾기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비교싹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 지문 풀이하면서 제가 선지 제작 원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따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동물의 길찾기 방법 화제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길찾기 방법 첫 번째가 이 문단 가기도 전에 1문단에 장소 기억 나오죠. 세 번째 줄. 장소 기억, 네 번째 줄이네요. 네 번째 줄에 장소 기억 나오죠. 이 장소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장소 기억 시작하는 문장 같은 문장 안에 두 글자 나와 있지. 표지야 표지.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잠실을 가야 돼. 잠실의 석촌호수 부근이 벚꽃 축제의 대명사거든. 근데 그 서울의 그 잠실에서 석촌호수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만약에 그래? 서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거기 보면 석촌호수 찾아가려면은 장소 기억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근처에 표지를 그렇지. 롯데타워를 찾으면 되는 거야. 롯데타워만 보고 찾아가면은 그 바로 앞에가 석촌호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표지. 그게 표지야. 자, 두 번째 이 문단 첫 줄에 재정의 색깔. 니들 막 눈빛 교환하는 건 뭐야 도대체? 뭔가 꿍꿍이가 있었구나. 어떻게? 뭐 계획한 대로 됐어? 자, 재정의에 보시면 기하학적 특징이라는 표현이 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이 문단 첫 문장에 기하학적 특징.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기하학적 특징. 자, 색깔을 딱 켜볼게요. 이 기하학적 특징이 뭐냐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을 봐봐. 그러면 공간적 정보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예를 들어로 시작되는 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쉼표 다음부터 색깔을 보세요.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 색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공간적 정보를 말해요. 기하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도형과 공간에 관한 학문 이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뭐 개소리야. 쉽게 말하면은 여기 나온 대로 길거나 짧거나 한 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3문단 가볼게요. 이제 경로적분 색깔 해볼게요. 세 번째 경로적분. 경로적분이 뭐냐 했더니 자, 얘는 타고나는 거야? 사후에 학습되는 거야? 타고나는 것이고요. 3문단 첫 문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3문단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이라고 나왔죠? 집 방향을 계속해서 다시 계산. 근데 얘는 방향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방향을 계산하는 방식, 경로적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거기 나온 대로 왼쪽에 그 사막김이 어떻게 집 찾아가는 건지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적는 건 빨간 펜으로 적도록 할게요. 자, 뭘 적을 거냐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선지의 제작 원리와 관련된 건데 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선지 제작 원리. 자, 이런 것도 틈틈이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출제자들이 이제 선지를 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삽질해가지고 퍼다가 옮기듯이 있는 그대로 퍼다 옮기듯이 뭐라 그래? 인용.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정하는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뭐야? 고쳐서. 바꿔서 고쳐서 수정하는 방식. 세 번째는 새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생성, 새로.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은 몇 번 유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3번일 것 같지? 근데 2번이 제일 어려워. 이제 왠 줄 알아요? 비슷해 보여서 지문 확인을 하지 않고 속단을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수정하는 방식이 1번 어휘 수준에서 땡땡 자 유의어나 그 다음에 또는 관의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서술부는 똑같아. 서술부는 여신이다. 그게 지문에 있거든. 선지 여신이다로 끝나. 근데 주어부가 지문에는 슬기가라고 나왔는데 슬기하고 정반대되는 단어인 아이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린이 여신이다. 동의할 수 없어? 알았어. 그럼 비슷한 말이라고 해두지 뭐. 알겠지? 슬기의 비슷한 말인 아이린이 주어로 슬쩍 와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인데 비슷해 보이도록 유도해 있는 거예요. 착각하도록.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얘와 관련된 건데 문제로 가볼게요. 54번에 5번 선지 봐봐. 아니 54번에 정답이 5번이라는 건 아니고 알겠죠? 54번에 5번 선지 봐봐. 그 54번에 5번 선지를 보시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거리를 다시 계산 색깔해 볼게요. 직선 거리를 할 때 거리 있죠? 거리를 다시 계산. 이렇게 선지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슬쩍 바꾸는 거거든요. 얼핏 봐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말인데 계산은 똑같잖아, 그치? 지문 속에 그대로 계산이라고 나오지 않니? 그치? 근데 목적어가 뭐예요? 5번 선지는 거리. 그럼 거리니까 얘는 1km, 2km야 동서남북이야. 1km, 2km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방향은 뭐죠? 아니 뭐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상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착시 효과를 노리는 2번 방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수험생으로부터 이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결과적으로 3번하고 5번 선지 중에서 5번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5번을 체크하게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알겠죠? 자, 다시 마저 비교할게요. 그럼 얘가 문장 수준에서 장난친다. 페이크질을 한다. 문장 수준에서 페이크를 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뒤를 바꿔버리는 방식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앞뒤 위치 부분의 정보를 바꿔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과의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려. 거짓으로 바꿔버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해됐어요?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 알겠죠? 그러면 원인이 뭐죠? 많이 먹은 거죠. 과식이 그 복통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바꿔보세요. 배가 아파서 많이 먹는다.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앞에 정보도 뒤에 정보도 모두 지문 속에 있는 정보라서 기시감을 주어 지문 확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마저 정리할게요. 이제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까지 정리했으니까 5문단에 추가 정보. 자, 5문단 두 번째 줄에 기준 색깔 볼게요. 기준. 자, 5문단 두 번째 줄에 기준 색깔. 자, 추가 정보는 5문단으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줄에 기준인데 무엇의 기준이 했더니 아까 3문단 마지막에서 정리했었던 경로 조건이 있잖아요. 4문단이네요. 4문단. 3, 4문단에 걸쳐 정리해놨던 그 경로 조건 얘기하면서 이 녀석의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기준으로 그러면 삼각형과 왔다리 갔다리 계산한다는 거야? 했더니 세 번째 줄에 태양이 위치할 때 태양 보이죠? 색깔. 그리고 and 산란된 햇빛이라고 있어요. 태양하고 그 다음에 햇빛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경로 적분이 쓰인다라는 얘기가 추가 정보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55번으로 가는 건데 55번이 많이 틀렸어요. 선배들이 많이 틀렸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보기의 첫 번째 줄에 재정의 색깔 딱 해보시고 재정의를 활용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빨간 펜으로 한번 써둘 텐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몇 번? 55번이에요. 그 55번 문제에서는 빨간 펜으로 색깔을 체크를 해둘 텐데 이런 문제에서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보기도 사례고 알겠죠? 지문도 사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손쉬워요? 사례와 사례를 이렇게 대응을 해보는 게 제일 손쉬워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아까 우리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 해둔 거거든요. 이 문단 이 문장이에요. 쉼표 다음부터 색깔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때? 긴 벽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있죠. 뿅아리는 인식할 수 있다. 뭘요? 짧은 벽과 긴 벽을 인식할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보기로 옮겨 놓으면. 알겠죠? 그러면 니네가 병아리라고 생각해봐.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본 경험이 있잖아. 기억이 나는 거지. 긴 벽을 왼쪽에 두고 왼쪽 날개로 더듬어 갔을 때 뭐처럼? 소경처럼 장님처럼 눈먼자처럼. 알겠죠? 왼쪽에다가 두고 긴 벽을 왼쪽에다 두고 갔을 때 먹이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을 짚을 수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왼쪽을 짚을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짚고 왔으면은 A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왼쪽을 짚고 가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정반대편에 C로 가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A와 C를 비슷한 비율로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지문 속 사례를 보기 속 사례로 견주어서 풀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넘겨. 자, 16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16번 지문. 자, 슈퍼문인데 자, 이게 슈퍼문 명칭만큼이나 정말 슈퍼 울트라 캡숑장 어려움을 줬던 역대급 수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당시였습니다. 15학년도 당시.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던 한영예고 출신의 여학생이 평상시 1등급이었는데 이 지문이 실렸던 당시에 4등급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재수한 보람이 1도 남지 않게 돼버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악명 높은 당대의 수능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B는 뭐냐? B는 문과 친구들에게 풀기 했었던 B야. B. 쉽게 말하면 이과가 A형을 풀었었거든. 자, 어쨌든 이제 과학 지문인데 1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 공전 궤도에다가 색깔을 딱 해볼게요. 결과적인 건데 15학년도 대수는 B형 문제 지금 보고 있고요. 조금 아래다 있어볼게요. 화제는 공전 궤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매끄러워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달의 공전 궤도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얘로 놓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비교사항 가볼게요. 자, 비교사항 가면은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달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 달의 공전 궤도로 시작해서 4문단 내려가시면 3문단의 달, 4문단 가면은 지구의 공전궤도 보이죠? 그래서 지구 공전궤도, 자, 색깔을 딱 해보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20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20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20률이라고 하는 게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상대적으로. 수치 봐보세요. 0. 소수점 이하 단위인데, 0.05가 달이고, 자, 그 다음에 5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5문단 세 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은 0.017 색깔 딱 해보세요. 차이점. 어느 쪽이 더 20률이 크죠? 달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달이 크고 지구가 작다. 이렇게 차이점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엔드. 자, 3문단 다섯 번째 줄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때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3문단 다섯째 줄, 이때로 시작하는 문장 색깔 해볼게요. 자,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뭐가 관측된다고요? 슈퍼문이 관측 색깔. 그래서 근지점 일대의 변화상이 뭐냐?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라 졸라 크다. 슈퍼문.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 내용 나오는 4문단 있잖아요. 4문단의 절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또 이때로 시작하는 문장이 또 있어요. 이때. 보입니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으로 시작하는 줄인데 색깔 해볼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무슨 일식? 개기일식 색깔. 역시 마찬가지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지점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개기일식 되겠습니다. 슈퍼문과 개기일식이 동일한 기준 근지점 따른 차이점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됐죠? 이런 정도. 추가 정보가 이제 나오는 건데 5문단의 중간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지구 공전 궤도 20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문단의 네 번째 줄 끝에 지구 전 공전 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보이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추가 정보는 설명은 이제 곧 들어갑니다. 20률이 커질 때 작아질 때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한 거는 20률이 커질 때 맞나요? 20률만이 작아질 때군요. 20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그랬어요. 그럼 근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근일점은 자,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근일점은 현재로부터 멀어진다. 맞나요? 멀어진다. 근일점은 더 멀어진다. 자, 원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두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은, 자, 반대의 경우라면 역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역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읽을 때, 이런 정도의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는 것 위주로 해 두시고, 문제를 풀이할 때, 이 문단의 내용은 사실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야 되거든요. 왜 이 당시 선배들이 망했을까요? 잘 나가던 선배들이 왜 이 시험에서 왜 망했을까? 이 지문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사실. 응? 이 지문 때문에 망한 거야. 왜?
이 문단에 빠져버린 거야. 이 문단에 매몰돼 버린 거야. 사실 이 문단은 전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죠? 그냥 단순 전제에 불과한 문단이 이 문단이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지체하면서 빠져드니까 정작 봐야 될 슈퍼문이 일어나는, 슈퍼문이 관찰되는 조건을 집중을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개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문단에서 너무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낭비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단으로 다시 올라가 볼 텐데,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자, 이 문단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단 내용 가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타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문단에서 타원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왔죠? 일단 뭐가 있어? 중심이 있니? 초점이 있니? 초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점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점 두 개를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나는. 보이니? 두 초점을 지나는 뭐라고 그랬어? 장축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이게 이렇게 초점 A, 스몰 B라고 하면은 자, 이걸 지나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장되는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타원 궤도의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라고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의 이 타원이 그려질 수 있고, 다시 여기가 큰 A, 여기가 큰 B라고 놓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선분 A, B는 두 초점 사이인가요? 아니면 장축인가요? 장축이죠, 당연히. 장축. 문장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두 초점 사이를 지나는 선의 양 끝을 연결한 거거든요. 이해되죠? 장축이야. 그러면 스몰 A, B를 뭐라고 해야 돼? 이 선분 A, B를? 얘는 초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점 A고 초점 B니까. 초점 사이. 이해되죠? 됐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심률에 대한 정의가 이 문단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이심률이라 한다.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 문장 봐봐. 무엇으로 나눈 값. 분수로 나타내 볼 거야. 이심률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맞아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무엇으로? 장축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수식 만들 수 있겠니?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그러면 초점 사이가 멀어질수록 뭐예요? 커질수록, 그러니까 커질수록,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심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 아니, 분수식이 정의가 이렇기 때문이죠. 분자가 커져, 분모가 커져. 분자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분수식의 값인 이심률이 커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국어 선생 입장에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탈하는 비율을 말해. 이탈하는 비율. 뭐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비율. 더 멀어지는 비율을 말해요. 정도. 멀어지는 정도.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정도. 여기를 이렇게 선을 보면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20mm. 그러니까 초점 사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양팔 벌리라는 얘기야. 그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 가까워지니?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그 20mm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휘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요.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근데 주어진 문장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20mm 큰 거는 타원에 가까워요? 원에 가까워요? 20mm 크다는 얘기는 초점이 점점 멀어지는데 더 납작해진 이 타원이 되겠지. 중심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에 가까워지겠죠. 왜? 초점이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 한 점으로 일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20mm이 이제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20mm 크다는 얘기는 타원 쪽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문단 이해하시면은 4문단도 자동으로 이제 이해되는 건데, 3문단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3문단에서 자,
근지점 얘기 나왔잖아요. 근지점. 그러면 이제 어휘적으로 접근하면은 근지점한테 지가 뭐 할 뜻이야? 지구. 지구. 어디로부터 가까워?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야. 뭐가? 2문단이 달의 공전, 3문단이 달의 공전 얘기하는 거잖아. 달이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는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이대로 이제 가보면 지금 이제 3문단이에요. 그림 그려놓은 거 아까우니까 살리자. 실제로 존재하는 얘가 지구라고 해보시면은 공전하는 주체는 누구야? 3문단 내용은 달이지. 달이 지금 공전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누구 둘레를? 지구 둘레를. 아, 왜? 맞잖아. 이게 공전하는 거잖아? 이 기왕이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달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도는 건데 지구로부터 가까운 쪽은 계산을 해보면 A야 B야. 당연히 큰 A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지구로부터 가까운 지점, 근지점. 여기는 지구로부터 뭘 원자 써서 원지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어디 위치에 있을 때 슈퍼문이라고? 근지점에 있을 때 슈퍼문이야. 알겠지? 왜일까요? 아니 지금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슈퍼문이 보이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위치만 이제 저 명칭만 이제 바뀌는 거죠. 달이 자 사라지고 이 자리에 지구가 이제 오는 거야. 지구가 예를 들면은 3문단 내용은 달 대신 누가 들어와? 지구가 들어오는 거고 지구 대신 누가 들어와? 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4문단이에요. 뒤에 그 명칭도 달라지죠? 근지점 할 때 지자 대신에 뭘 넣는데? 태양이랑 태양을 뜻하는 해 일자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태양을 뜻하는 해 일자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게 이제 4문단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기 전에 그 5문단 있죠. 추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이 해에 폭망한 이유가 마지막 5문단에 있는 내용을 소홀하게 대해서 그냥 슥 지나가듯이 봐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20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잘 봐봐. 얘들아 20률이 만약에 지문 내용대로 작아진다는 얘기는 봐봐. 20률이 작아지면은 자 지구로부터 달이 근지점일 때는 자 더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자 판단해봐. 20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팔 벌려 오므려? 20률이 작아지는 거는 오므려. 그러니까 이쯤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이쯤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야. 너무 적게 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옮겨온 거야. 그러면 얘가 이만큼 멀어지는 거니까 이만큼 거리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지점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원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 있다가 이리 온 거니까 이만큼의 거리에서 이만큼의 거리로 가까워졌지, 그치? 그 원지점은 또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되죠? 근지점은 멀어지고 원지점은 가까워진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 57번이 사실 중요했잖아요. 그죠? 모든 선지를 다 볼 거야. 57번의 1번 선지. 자, 이때 57번 문제 풀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 정말 최악으로 지문 선지가 최악으로 길었어요. 이렇게 긴 선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중복된 정보를 소거하시면 보는 게 정말 좋아요. 뭐라고요? 중복된 정보를 이렇게 소거하시면서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한 지문이에요. 1번 선지 봐보세요. 어디를 끄어야 되냐면은 자 지공전 궤도의 20mm 변화가 없다면 이건 변수가 아니고요.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슈퍼문을 끄어버리시고 슈퍼문을 또 끄어버리세요. 비교 대상은 슈퍼문이야 1월 7월이야. 1월과 7월을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슈퍼문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 변수니까. 1월과 7월을 비교하는 거야. 보기 봐. 뭐라고 나왔어? 1월이 커요? 7월이 커요? 1월이 가장 크다며요. 1월이 가장 큰 거예요, 조차가. 그래서 1번 선지는 자 보면은 주어가 7월에 관측되었을 때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1월이 아니라
7월이 아니라 1월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 전에 보기에서는 1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여기 이제 색깔 돼 있어야 되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1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됐죠? 요거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요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2번 가볼게요. 이제 2번 선지도 중복된 것 소거를 해버려. 뭐야? 20년이 변화가 없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이야. 어? 근데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지점하고 원지점의 동그라미. 주어가 뭐예요? 뭐뭐 할 때보다 그랬으니까 원지점이 주어가 되겠죠? 서술부는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원지점이라고. 원지점이 더 큰 거예요. 조차가. 근지점은 가까운 것이고요. 원지점은 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면 조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은 어디로 열려야 돼? 근지점으로 열려야죠. 그래서 원지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3번 갑니다. 3번 선지에서는 자 슈퍼문하고 뭘 비교해야 돼? 원지점하고 비교해야죠. 문장을 읽어봐. 7월은 동일 정보야. 속어. 7월은 XX야. 그지?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슈퍼문이라고 하는 거랑 원지점을 비교해야 돼요. 그 슈퍼문만 바꾸면 되죠.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슈퍼문이 왜 중요해? 슈퍼문. 이게 왜 중요해? 지문에서 근지점이라는 동일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에 해당하는 슈퍼문이었거든요. 그럼 걔가 체크가 돼 있다고 지금. 그지? 그러면 슈퍼문은 근지점이야, 원지점이야? 근지점이거든요, 근지점. 체크가 돼 있잖아. 얘 때문에 아까 내가 그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요걸 체크를 미리 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얘를 근지점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지점이고 근지점이야. 누가 더 커? 조차가. 이거 가까운 거니까 당연히 슈퍼문 쪽이 더 커야죠, 조차가. 그죠? 그래서 3번은 원지점에 위치한 녀석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X. 4번 선지는 보세요. 20률만 더 커지면은 그랬는데 4번 선지까지만 보고 맞춥시다. 20률만이 더 커지면 그랬어요. 아까 우리 20률이 작으면이라고 이미 체크했으니까 여기다가만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4번 선지에서 근지점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 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뭐야? 더 커진 20률과 그렇게 더 커지기 전의 20률. 20률 변화 전과 20률 변화 후야.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지, 그치? 맞니? 4번 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주어는 뭐야? 변화 전의 뭐보다 그랬으니까 변화된 후에, 커진 후에가 주어지. 20률만이 더 커진 후가 조차가 더 크다. 그치? 커진 후가. 그러면 근지점인데 커진 후니까 이걸 이제 보고 판단하는 거지? 20률이 더 가까워져서 멀어졌어. 자, 보니까 20률 변화 전에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라고 했는데 거리로 놓고 보면은 이 근지점이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더 멀어진 거라고 봐야 되죠. 맞아요. 거리는 더 멀어진 거야. 그치? 거리가 더 멀어진 거야.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진 거니까 조차는 반대로 어떻게 돼? 작아져야죠. 맞나요? 그러니까 20률만이 더 커지면 근지점이 있을 때 A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 전에 1월의 조차보다도 커진다라고 했어요. 잠깐만, 이거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20률이 더 커지면이라고 했으니까 근지점이 있을 때는 더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는 거니까 조차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20mm 더 커졌어요. 그러면 조차는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 건데 지금 20mm만이 더 커지면. 그렇죠. 이거 잘못 체크했네. 20mm 커지는 거니까 벌어지는 거야, 좁혀지는 거야?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근지점은 이 상태보다도 더 가까워진 거잖아. 그치? 멀어진 게 아니라 잘못했네. 가까워짐. 이걸 잘못 체크했네. 자, 다시. 20률이 지금 20률이 커진 상황이야, 작은 상황이야?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더 벌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만큼이었던 것에서 이만큼으로 더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잘못했네. 가까워졌으니까 거꾸로 가까워졌으니까 조차는 커져야지.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맞는 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 17번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는 24번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개별 상담도 진행할 테니까